있는 서울 가게입니다. 아, 이런 것도 있어? 웨이팅? 코로나 전에는 거의 뭐 웨이팅이 20분, 30분 대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여기는 워낙 회사들이 많아서 전단지 오늘은 비 와갖고 전단지 돌릴지 모르겠다. 근데 전단지를 많이 들고 오시거든. 그래서 그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드시면 위험하니까 우리는 불을 켜서 먹어서 불 붙을 수도 있어서 전단지 수거 따로 해놨고 이거 해놓은 가게 거의 없어. 페브리즈인데 우리 이제 이제 끓여 먹는 음식이 옷에 정말 많이 붙거든. 사실 그러니까 안에서 조리해서 나오면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배는데 테이블에서 끓여 먹다 보니까 연기가 계속 나잖아. 그래서 페브리즈는 거의 필수. 근데 이것도 이제 LG 생활건강 거를 쓰고 있어. 왜? 여기는 LG 생활건강 손님들 많으시거든.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세세하게. 근데 많이들 쓰죠? 나는 한 번도 안 쓴 거 같아. 아니야 이거 나가면서 진짜 많이 써.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서 우산 바지 놓고 가게 보면 5년 된 가게인데 어때? 가게 컨디션? 센 거 같아. 가게 컨디션을 이렇게 좋게 유지하는 것도 부대찌개의 장점이에요. 아, 기름이나 튀김을 쓰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보통 기름을 써도 돈가스 정도? 돈가스도 많이 나가진 않으니까 가게 컨디션을 깨끗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프랜차이즈 고를 때 좋은 팁 중 하나예요. 노래가 안 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점막이 흐르고 있으면 손님들이 식사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통 선곡을 할 때 계절에 맞게 선곡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으니까 유튜브가 정말 좋은 어플입니다.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작가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가게 모습이고요. 보통 한 11시 반 정도부터 한 1시 반? 그때까지 좀 피크 타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조리해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점심에 오시는 분들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침에 만들어놓고 오시면 거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식사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 회전이 굉장히 일단 빠르고 평균적으로 식사하시는 시간이 30분 내로. 그게 컨셉. 우리는 딱 이렇게 직원들끼리 딱 손발 맞춰가지고 최대한 빨리 음식을 내드리고, 사실 음식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이게 점심 식사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왔는데 음식 나오는데 막 30분 걸리고 40분 걸리고 그러면 거기는 아무리 맛있어도 다음부터는 안 가거든. 나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식사를 좀 기대 이상으로 좀 충족하시고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직원들이랑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거의 한 미리 준비를 점심 때 한 7, 80인분 정도는 미리 해놔요. 메인 테이블인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분, 3인분, 4인분을 다 해놓는 거지. 수요에 맞춰서. 이걸 보면 알아요? 2인분인지 3인분인지 4인분인지? 들어가는 햄 양이 차이가 나니까. 얘는 2인분. 아, 얘는 다 2인분이에요? 보통 메인 테이블이 가장 많아요. 그때그때 달라. 2인이 많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하루 종일 3인만 들어올 때도 있고. 그거는 거의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미니멈 요 정도 나가겠다라는 수량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잘하지. 그리고 부족한 거는 이제 그때그때 만들어서 나가면 되니까. 만약에 지금 준비한 음식이 오늘 안 나갔어. 그러면 냉장고 보관을 그대로 하는 건가요? 대부분 소진돼. 평일에는 거의 뭐 남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 이 상태로 냉장 보관해서 사실 되긴 하는데 어쨌든 웬만 최대한 그날 소진하려고 하긴 하지. 가능해. 소진을 할 수 있는 수량만 미리 준비해 놓는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어쨌든 그것도 결국 내일까지 넘어가면 어쨌든 뭐 재료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거니까. 아, 이건 좀 커 보이긴 하네요. 이거 이제 3인분. 3인분? 여기 우리 냄비 보면 2인분, 3인분, 4인분이 좀 크기가 조금씩 달라갖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 3인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 2인분, 4인분은 비교가 확실히 되니까. 식별 표시네요. 식별 표시. 3인분은 구멍이 뚫려 있다. 아니, 메뉴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준비해 놓고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아. 찌개 위에 뭐 햄을 더 올려주면은 뭐 좀 고급스러운 전골이 되고, 그 이제 찌개 위에 햄을 많이 올려주면 이제 햄 듬뿍 부대찌개가 되고. 찌개와 전골과 햄 듬뿍의 차이인가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게 보이는 게 저울이야. 저기에서 이제 계량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재료의 무게를 정확히 맞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맛에 편차도 없고, 이거는 사실 이제 요리가 아니고 조리지. 요리와 조리의 차이는, 요리는 막 우리가 들어가서 양념 넣고 막 웍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요리고, 조리는 조립한다고 보면 돼. 음식 조립. 밀키트? 밀키트는 아니고. 너도 그렇지만 나도 이제 제조업 회사에서 오래 다녔잖아.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식당 일에 조금 편하실 수 있어. 왜? 근본적으로 이제 음식점도 제조업이거든. 굉장히 복합적인 제조업인 거지. 그래서 제조업의 생태계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식당 운영이 조금 편해. 뭐 단순 노동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마인드로는 사실 힘들지. 저런 문구 같은 것도 내가 붙여놓은 거야. 그냥 저 부분이 너무 허전하고 심심해서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알겠습니다. 뭘? 분들이 9시 정도에 출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11시 정도에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장사하러 오고요. 오늘 좀 비가 와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점심 장사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주방이랑 홀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쁠 때 원래는 사장이 홀에 있어야 되는 게 맞긴 맞지. 오케이. 네. 부대찌개를 선택을 한 거야? 내가 회사 다닐 때 이 매장에 고객들이랑 밥을 자주 먹으러 왔어. 여기를 내가 오픈한 게 아니고 내가 인수를 한 건데, 사실 창업의꿈은 이 매장에서 내가 끈 거지. 와, 이 아이템 괜찮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이유가, 내가 여기 처음에 왔었던 18년도만 해도 이 시간에 밥 먹으려면 한 20분, 15분, 20분 이렇게 기다렸다 먹어야 되는 곳이었어. 이렇게 테이블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은 인원인데 뭐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어수선하지 않지? 처음에 이런 궁금증으로 시작을 하다가 내가 그때부터 이제 밖에서 주방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지. 저울에 놓고 딱 그 용량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이거 다 냉장고거든? 제 신선한 재료들을 냄비에 맞춰서 무게에 맞춰서 세팅을 해서 내주는 거. 이거는 내가 직접 요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 맞아. 사실 나 부대찌개 장사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람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거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물류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거든. 이 부대찌개뿐만 아니고 어떤 프랜차이즈든 그 맛이랑 뭐 이런 재료 이런 것들을 상향 평준화 시켜가지고 요즘은 거의 뭐 맛없는 데는 거의 없어. 프랜차이즈 중에서 맛없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지. 이 부대찌개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총 몇 명이서 점심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 포함해서 4분, 현재는. 4분? 그래서 4분이면은 점심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그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한 10월 추석 딱 지나면은 바로 성수기 이제 들어가거든. 그러면 점심 매출만 한 100에서 130 그 사이. 이건 밥을 하는 건가요? 압력밥솥. 우리는 밥이 기본적으로 밥집은 밥이 좀 맛있어야 되니까 전기밥솥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압력밥솥으로 거기다 이제 흑미 넣어갖고 우리 잡곡밥처럼 해 밥을. 지금 요거는 우리 배달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우리 점심 장사하면서 이제 배달도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재료가 다 클로즈업해서 찍어봐. 엄청 신선하지. 재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돼서 이제 재료 회전도 잘 되지만 솔직히 이렇게 조리 자체가 경쟁력 있게 가는 거는 진짜 재료의 신선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신선도를 지금 진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항상 재료 보관은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다 돼 있어. 얘도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다 냉장고에 되어 있어. 아, 이게 배달이 완조리가 있고 비조리가 있나요? 배달의 본질을 알아야 돼. 사람들이 배달을 왜 시켜 먹을까? 편하려고. 그래, 그거야. 편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집에서 또 끓여 먹어야 된다? 사실 본질에 좀 어긋나긴 한 거지. 그래서 완조리 비중이 거의 한 8대 2죠. 완조리가 8, 비조리가 2. 양념 것들은 휴지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점심에 얼마 팔았나요? 지금 시간이 1시 14분인데 이 배달까지 포함해서 115만원 정도 팔았네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항상 점심 장사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직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항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편하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부대찌개의 장점이 뭐냐, 왜 너는 부대찌개만 벌써 4번째 창업을 하려고 하냐. 다른 요식업도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어차피 본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메뉴를 어울리는 상권에다가 창업을 하면 그것도 잘 팔 자신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술집이나 고깃집 이런 걸 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대찌개만 하는 이유는 부대찌개의 특성상 점심때 매출이 거의 한 뭐 7-80%가 나오는데, 사실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에너지가 좋을 때가 아침 점심이잖아요. 체력적으로도 괜찮고 뭐 정신적으로도 뭐 텐션도 되게 좋을 때고, 그때 이렇게 바짝 장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금 여유로우니까 직원들한테 맡기고 제 이제 개인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도 당연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사업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나는 부대찌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회사 많이 모여있고 그런 상권들을 골라서 부대찌개 창업하시는 거는 저는 낫배드라고 봅니다. 운영 잘하고 시스템을 좀 잘 갖추면 충분히 경쟁력 있게 자영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년 됐으니까 그 가게 안에서도 뭘 해도 그냥 소위 뭐 그냥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사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계산만 하고 뭐 이래도 되게 하는데 무조건 주방일이랑 홀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깊숙이 다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직원들이 아무리 오래 일해도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래야 직원들이 이제 빠지는 경우, 뭐 직원들도 사람이니까 몸이 아플 수 있고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날은 내가 가서 가게 운영에 문제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러면 장사만 잘 되면 걱정의 90%는 던다고 보면 돼.